안녕하십니까. 승조입니다. 최근 국가 재정에 대한 미래 상황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우려하는 상식 있는 분들의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방송 내용은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 중앙 일간지가 여러분한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고 제 개인적 관점에서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이 방송의 어떤 내용을 가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코로나 전국과 맞물려서 재정 적자가 계속 예상외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재난지원금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비판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 세대한테 현 세대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그런 감정이 발로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 94%가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2019년 3월 위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가도 2019년 물가 상승률이 9,585%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는 6년 사이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집권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차베스 후임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있는 마두로는 의회를 해산하고 친정부 인사들로 재원의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차베스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던 한 뉴욕대 교수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베스주의 내적 모순이 나타난 것이라고 현 베네수엘라 상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부의 경제적 무능과 권위주의 탄압으로 인해서 지지 기반이었던 하층민조차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상황에서 우리 경우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상교육복지, 토지공개념, 반시장 등 포퓰리즘을 내건 차베스의 21세기형 남미 사회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로 끝났다고 벨라스코 뉴욕대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나친 공공부문 확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나라 국간이 텅텅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한국이 좌파 지식인들이 차베스주의를 이상향으로 꼽았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서교동 핵심 산업이 국유화, 가격
외환 통제, 무분별한 통합 팽창 등 잘못된 포퓰리즘이 베네수엘라를 망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도 이에 못지않다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1인당 GDP가 세계 4위였던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악의 경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남미 사회학자 랜던은 비판의 이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차베스는 실패했다. 차베스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한테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가진 차베스 대통령과 달리 의회는 약했고 합리적 논쟁을 벌이는 공공 영역이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차베스에게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지식인은 아예 배척이 됐고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집단을 무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최근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든 페이스북에 글을 쓰든 소위 대깨민이라는 분들이 가차없이 대들어서 비판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사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 결과 포퓰리즘이 국민이 눈과 귀를 현혹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비판적 지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현재 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 양상이 현저해 봅니다. 부정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차베스는 민중의 자본 통제를 선언하며 기업의 전문 인력을 제어하고 노동자위원회를 만들어 경영에 참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또 대기업을 국유화해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부실 경영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무상의료 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병원과 약국에서는 간단한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현재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지지를 등에 업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지식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기를 다반사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호 매체를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비판 언론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몰아 탄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도 이에 못지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나라 또는 여론이 환심을 사는데 쓰고 국민들도 세금을 내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환영하면서 차베스 왕국은 굳건해지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우도 13살 이상 국민한테 2만 원짜리 전화요금 티켓을 준다라는 기가 막힌 포퓰리즘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도 시사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이 폭주를 견제하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인과 전문가들은
어느 쪽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옳은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63 퓰리처상을 수상한 역사학자 호프스 데터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메커니즘을 예로 들며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반지성주의가 한 사회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분석해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최근에 반지성주의가 만연됐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편향적입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미국 사회를 반공이 광기로 몰아넣었던 메카시처럼 반지성주의는 지식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겨 국민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관리하는 권한에서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악마하는 경향이 반지성주의에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우 소위 그 시민단체가 친여 성향으로 돌아 있는 이런 상황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예사롭지 않다는 것도 이 말뜻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지성주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이 우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은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 음모론, 진영 논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가짜뉴스, 음모론, 진영 논리,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말이면 무조건 믿게 만들어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도 그거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실보다 거짓을 진짜로 여기는 세뇌된 대중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우리에게도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반지성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민주적이야 할 정권이 반지성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양상이 현재 보입니다. 과다한 복지 지출과 가격 규제, 기업 감시처럼 베네수엘라의 뒤를 쫓는 정책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근에 입법이 양산되는 현상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오랫동안 시장과 기업, 정부의 역할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이 주원을 무시하는 것도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들불처럼 타올랐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이런 전문적인 학자들이 조언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교체를 통해서 이런 그 전문적인 그 인사를 통한 어떤 그 정책 개발을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시민단체 출신 유력 인사의 어떤 그 완고한 어떤 그 집착력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전문가 무시 행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 우리 현실입니다.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제안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거부했습니다. 7월 외식 숙박 쿠폰을 뿌리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때도 방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할 때 역시 과학자들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고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이 입김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있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기존에 저희 현안이 되는 이런 정책들의 성공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문제도 이런 의료계의 어떤 경고나 어떤 전문적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정권적 차원에서 어떤 정치 노름에 입각해서 정권이 안위와 미래만을 위해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해도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 상식적 관점에서 충분히 국민이 내릴 수에 각인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전문가의 특세는 의료 과학계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그런 의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판 여론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술 더 여당 의원들은 KBS 이사진과 경찰자치위원회에 시민단체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 대신 정권이 코드에 맞는 비전문가를 앉혀 자신들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차별성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소위 포퓰리즘의 극치를 조만간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런 전언이 되겠습니다. 비판 언론을 기대기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은 조국 윤미향 사건이나 추미 아들 이슈처럼 불리한 사실이 나오면 가짜뉴스로 몰아 국민이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실은 있는 그들의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자신이 바람대로 꿰맞추는 창조적 산물일 뿐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본인이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진영 논리에 의해 무력화시키기 일쑤입니다. 최근 의료계 파업때 의사들을 기득권으로 모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은 팽개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의사 바이러스, 국민의 생명과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 의기주의 같은 의사들을 적폐로 몰고 여론이 반감을 조장하는 그런 포퓰리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의사, 간호사를 갈라 분할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과 달리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문파 SNS 공격도 양념이라며 반지성주의를 목도하는 형국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적과 동지로 나눠 반대편을 악으로 낙인 찍고
자신을 정의로 미화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차베스 논란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이 무너진 후에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지 모른다라는 경고도 있다는 점을 현 정부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지성주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선진이고 도약할 수도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리버럴 정권이 내면이 권위주의를 드러냈다라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수엘라는 소위 포퓰리즘의 전형의 어떤 나라입니다. 최근 우리 경우가 그런 베네수엘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포퓰리즘 양상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영역, 시민단체 영역 할 것 없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일종의 베네수엘라 현상이라고 비하하고 싶은 그 심정, 저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바라는 데는 정상적인 나라, 헌법에 입혀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존중되고 경제 질서가 종전해왔던 대로 힘을 합해서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존중된다면 모든 것들, 특히 어떤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편향적인 정책,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스스로 대한민국 후를 망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그 모순임을 우리 모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